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레버입니다. 베트남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베트남 하면 거리에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오토바이 행렬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베트남은 오토바이 왕국이란 명성에 걸맞게 골목부터 도로까지 오토바이가 도시를 점령한 듯 꽉 차 있습니다. 현재 1억 베트남 인구의 오토바이는 7,500만 대, 국민의 72.8%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열악한 대중교통의 좁은 도로, 극심한 교통혼잡 속에서 오토바이는 시민의 발이자 베트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로 집마당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 외출을 하더라도 단 10분도 걸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정한 도어투도어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토바이의 편리함 이면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7, 80년대를 보듯 베트남도 빠른 경제 발전에 도시로 인구 집중이 급속히 진행되어 해마다 사람들이 대도시로 물밀듯 밀려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군데군데 깊게 파인 상처 투성이의 낡은 도로는 몇십 년 시간이 멈춘 듯 확장도 없이 항상 그대로입니다. 차량 수용 한계치를 이미 벌써 한참 전에 초과하여 이젠 작은 오토바이조차 옴짝달싹 못하는 교통지옥 상태가 지금 베트남 도시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하노이는 이미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9배 이상 돌파해 현재 세계 최악 대기오염 도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마스크 한 장으로 막기에 역부족인 미세먼지와 실내 역시 피할 수 없이 맡아야 하는 매연으로 호흡기 질환 사망자 수는 매년 해마다 늘어 정확한 통계 집계조차 없을 정도인데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이대로라면 다 죽는다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세계 최악의 대기가 된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주범은 바로 20년 이상 묵은 수많은 좀비 오토바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오토바이 평균 사용연한은 15년으로 하노이에 운행 중인 오토바이 570만 대 중 44%인 250만 대가 2000년 이전 등록 차량인데요. 노후차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가 도시 내 매연과 초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는 오토바이의 무덤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현재 베트남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생존과 발전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지정하고 무자비한 규제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의무적인 오토바이 배기가스 검사는 이제 기본에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5대 도시에서 2030년 이후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완전 퇴출한다는 초강수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결국 유야무야 될 거라는 현지 여론과 대중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 대답은 무시였는데요. 오토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경 독재라 해도 좋을 만큼 초강경 의지를 보여주며 이젠 더 이상 정책이 계획이 아닌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 2026년 7월부터 하노이 중심부에 내연기관 오토바이 운행을 전면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화석연료 오토바이 퇴출 전쟁에 서막을 알렸는데요. 이는 전국으로 확대될 정책의 예고편이라 하겠습니다. 내연기관 오토바이로부터 시작해 다음은 내연기관 자동차로 벌써 다음 타겟도 지정해 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2040년까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의 생산, 조립, 수입을 완전 중단하고 2050년까지 100% 전기차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부족과 가격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폭발 위험까지 무릅쓰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베트남 정부의 선택, 여기 동남아 교통 패러다임을 뒤바꿀 역사적인 실험을 하노이에서 곧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베트남 정부의 내연기관 오토바이 퇴출 정책에 심하게 똥줄이 타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2000년대 아시아 최강이었던 일본은 시대적 흐름을 놓쳐 가전, 전기차, 반도체, 조선, 원전까지 차례차례 한국과 중국에 빼앗기는 눈뜨고 코베이는 악몽의 역사가 베트남에서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연간 6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오토바이 시장 중 하나인데요. 현재 일본 브랜드 혼다가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며 매년 큰 어려움 없이 200~300만 대를 꾸준히 판매해 왔습니다. 베트남은 일본의 텃밭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름없었는데요.
그러나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설마설마하는 일본 특유의 관망하는 분위기에 일본 오토바이 업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베트남 정부가 예상 밖의 정책을 밀어붙이며 점점 굳히기에 들어가자 일본 오토바이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특히 베트남 내연 오토바이 시장 축소는 80% 점유율의 혼다의 주요 수입원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책이 발표되자 베트남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량이 전월 대비 20% 이상 폭락함은 물론 매월 두 자릿수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며 혼다, 야마하 중심인 일본 오토바이의 베트남 시장 지배력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일궈놓은 알토란 같은 텃밭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했던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마저 무너지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중국 베트남 업체에 눈뜨고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일본 대사관은 긴급 공문으로 베트남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였고 일본 업체가 핵심이 되는 베트남 오토바이 협회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한다며 앞으로 2~3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애걸하는 성명까지 내었습니다. 일본 오토바이 브랜드 역시 부랴부랴 떨어진 판매량을 필사적으로 복구하고자 0% 할부는 물론 평소 볼 수 없었던 대박 세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내연기관 오토바이 퇴출이 대세가 되어버린 지금의 베트남에서 전혀 약발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전기 오토바이 시장 점유율은 5%에 불과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대기질 개선이라는 공식 명분 아래 내연기관 오토바이 폐지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베트남 토종기업을 집중 밀어주는 자국산업 키우기입니다. 한편 일본이 패닉에 빠진 와중에 조용히 돈을 쓸어 담으며 회제를 부르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자동차 브랜드 빈페스트인데요. 베트남 정부는 정책 추진을 명분 삼아 토종 브랜드인 빈페스트, 셀렉스 모토스 등의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으며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의 인프라 확대에 올인하며 관련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페스트는 정부 지원 덕분에 2025년 2분기 오토바이 판매량이 전기 대비 55% 폭증하며 사상 최대인 7만 대를 돌파하는 등 베트남 내 일본 오토바이 시장 독점을 무너뜨리는 듯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승리에 도취된 사이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를 세계의 시한폭탄이 베트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제시하는 화려한 장밋빛 미래 이면에 현지에서 보는 내연기관 오토바이 퇴출 정책은 또 다른 재앙의 전조를 보는 듯해 불안하기만 한데요. 급속한 경제발전 속 베트남 1억 인구의 전기 수요는 매년 가파르게 폭증하는 반면 발전 용량은 항상 제자리 걸음으로 여름만 되면 대기업 공장까지 멈춰서야 할지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전력난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 정부는 별다른 뾰족한 대책 없이 애꿎은 전기요금 인상만 반복하여 서민들 등골만 희게 만들고 있는데요. 근본 해결책인 발전소 건설에는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 지금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최악의 전력 부족에 도시 전체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백만 대의 전기 오토바이 충전까지 더해진다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정전은 이미 예고된 재앙과 다름없는데요. 또한 베트남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골목골목마다 낡은 전선이 덩굴처럼 엉킨 전봇대를 보는 건 아무렇지 않은 것이 베트남의 현실로 서민거주 구역일수록 전기화재 대비가 특히나 취약한 상태입니다. 새벽 동시다발 전기 오토바이 충전으로 화재 발생 시 사람 하나 겨우 다니는 좁은 골목 특성상 불길이 한번 치솟으면 소방차 진입 불가에 무고한 시민들이 비명행사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럭셔리 벤츠도 중국산 배터리 화재에 무너졌는데 값싼 전기 오토바이의 배터리 화재 위험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러한 화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 한 줄 없이 전기 오토바이 시대에 청사진만 제시하며 정책 의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도심은 이미 사람과 오토바이로 포화 상태라 작은 오토바이 주차 공간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베트남 공무원만 무슨 다른 나라에 사는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충전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은 터무니없게 들리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급박한 정책 일정에 쫓겨 안전기준 제로 상태에서 휘발유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개조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도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를 탈어름판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책 없이 결과야 어찌됐든 일단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에너지 인프라, 안전관리 부재, 도시공간 한계라는 시한폭탄을 아는 채 무모하게 정책을 강행하여 사회적 혼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정책 수혜로 인한 빈패스트의 급성장기에 향후 화재 사고와 전력난이 반복될 경우 정책 붕괴는 시간 문제이며 사회적 대혼란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마땅한 대체제가 없어 빈패스트와 중국산 저가 오토바이가 시장을 쓸어담는 사이 베트남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끝물로 전락 중인데요. 신차 중고할 것 없이 속수무책으로 가격이 추락 중입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처참한 폭락이 예상되어 혹시 지금 베트남에서 일본 브랜드 오토바이가 싸다고 덥석 사는 것은 자발적으로 덤테인을 쓰는 것과 같아 절대 사지 말라고 당부드리며 구입 전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은 구매 가능한 베트남 전기차량을 집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베트남 생활의 모든 갈림길 블루에버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